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체의 모든 것 세무법인 가감해치 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주택임대사업체의 모든 것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체 득부분 중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죠. 오늘 내용은 실무상에도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 등록하면 처분 단계에서 이제 6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와 관련된 게 두 가지예요.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특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일시적 이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한 채를 임대사업으로 등록했었을 때 나머지 주택이 2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혜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을 한번 볼까요? 저희 교재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2020년 개정판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있고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 두 채만 갖고 얘기했었을 때 두 채에서 내가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이 둘 간의 일시적 이주택이든 어떤 비과세 요건이 지금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채를 팔려고 하는 거는 세금이 과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채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일정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이 나머지 한 채가 2년 거주를 했으면은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꼭 두 채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5채가 있다고 했었을 때 4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나머지 한 채가 2년 거주했다가 하면은 그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있겠고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이 있겠네요.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은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가입 요건이 적용됩니다. 가입 요건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고,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도 5년. 단기 같은 경우는 의무임대 기간이 4년 아닙니까? 그 4년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의무임대 기간이니까 이 세법하고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기 임대로 등록했다 할지라도 4년에서 1년을 더 임대 기간을 충족하면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임대료 증액 제한율 5%는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 이것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죠. 즉 국세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양쪽 다 등록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 볼게요. 말 그대로 거주주택 2년 거주를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만 거주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거주 요건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년 거주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주주택 비과세예요. 명칭 자체가.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 따라서 2년 거주 요건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4채의 주택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내가 B는 없다고 하고 A, C, D 이렇게 3채의 주택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중에서 A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A 주택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 A주택에 대해서 3주택이기 때문에 이걸 팔면은 잘못하면 3주택 중과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A주택을 팔 수가 없어요. 세금이 너무 많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게 C하고 D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자 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면은 3주택이었을 때 과세가 됐는데 이 C, D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굉장히
그 세제 혜택이 큰 특례 중에 하나죠. 그럼 C하고 D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A주택을 팔았습니다. 그 A주택은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되고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받고 나서 또 새로운 주택, A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라는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2년 거주하고 또 팝니다. 이때 B주택을 팔 때 당시 C하고 D는 계속 임대주택으로 공하고 있겠죠. 그러면 얘도 비과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2년 들어가서 살고 또 팔고 2년 들어가서 팔고 하면은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비과세가 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19년 2월 10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거주주택은 딱 한 번만 평생 1회 한해서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법을 개정해 놓습니다. 개정된 이후에 어떻게 되죠? A, C, D 이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C, D를 임대주택으로 묶습니다. 그럼 당연히 A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그리고 팔고 나서 B라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2년을 거주하고 판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까 A주택에 대해서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 B는 세금을 내야 되고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공한 주택도 마지막 한 채가 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낸다. 마지막 한 채가 된 임대주택에 한해서 직전 주택의 양도일 이후분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걸로 개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 1회만 적용되는데 이 평생 1회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 한번 볼까요? A주택을 2015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주택을 2017년도에 취득을 하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B주택을 팔고 싶어 가지고 A주택을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나서 2년 있다가 B주택을 이제 팝니다. 즉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싶어 가지고 A주택 임대사업 등록한 이후에 이제 팝니다. 그럼 당연히 B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해가지고 이제 비과세를 적용받겠죠. 그리고 나서 C주택, 새로운 신규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이때 이 C주택에 대해서 평생 1회를 2019년 2월 이후에 취득한 요 C주택부터 평생 1회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은 이 C주택 취득 이전에 그 비과세 받은 요 B주택도 포함해서 평생 1회를 적용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C주택이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이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평생 1회를 적용한다면, 즉 요 C주택부터 평생 1회를 적용한다면 당연히 B주택은 비과세를 받았겠죠. 그리고 얘는 평생 1회에 해당하니까 이 C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평생 1회를 적용할 경우에는 이 B주택이 평생 1회가 되기 때문에 이미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이 C주택은 과세가 돼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규 같은 건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될 때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 낼 때 Q&A가 있었습니다. 이때 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기존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어도 시행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에 대해서 한 번 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요 케이스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평생 1회만 가능하므로 기존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이 영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즉 두 번째 케이스를 적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B주택을 이미 비과세 받았다고 하면은 이 C주택은 과세가 된다. 이 부분 많이 헷갈려하고 계시니까 교재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때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때로는 잘못하면은 나한테 더 불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저희 교재는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만약 내가 두 채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B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A주택 거주주택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를 받는데, 내가 이 A주택 거주주택을 팔 때 당시에
이 비과세 받는 폭이 양도 차익이 큰 경우에는 나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5억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은 A주택에서 비과세 받고 B주택을 팔 때, 어, 일단은 의무임대 기간을 공해야겠죠.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고 이제 B주택도 양도 당시에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 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비과세되는 범위가 전체, 즉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건 아니고 A주택이 비과세된 이후, 즉 A주택을 판 이후의 양도 차익,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요 3억 부분만 비과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는 거주주택 양도 차익이 작은 경우에는 납세자한테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볼까요? B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동안 양도 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B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A주택은 비과세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았는데 문제는 B주택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한 채 남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판다고 했었을 때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 양도 차익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형성된 양도 차익은 과세가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케이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 차익이 크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하지만 케이스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작으면은 오히려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럼 내가 불리한 경우, 즉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작은 경우에는 나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때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 안 받고 그냥 A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B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게 또 쟁점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세청 그 유권 해석에 의하면은 그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으면은 B주택은 무조건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 차익만 비과세를 받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유권 해석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조금 불합리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주주택 비과세도 어차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잖아요. 세제 중에 혜택 중에 하나인데 나한테 불리하면은 그 혜택이 아니잖아요. 또 조문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이 혜택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과세관청에 그 관련 서류를 제출 안 하면은 난 요거는 혜택을 안 받는 걸로 봐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유권 해석은 그렇게 나왔다는 거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거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게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요 내용이에요.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거주택 비과세 특례가 짬뽕돼 있는 경우입니다. 볼까요? 내가 2017년도에 A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이제 바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해가지고 2019년도에 취득해서 임대사업으로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취득하자마자. 그러면 이 A주택을 2020년도에 판다라고 했었을 때 이 A주택은 두 가지로 해가지고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물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또는 1년 후에 적용되겠죠. 아무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해가지고 적용받을 수도 있고 이 B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내가 팔려고 하는 이 A주택이 2년 거주 요건을 이미 충족했기 때문에 나는 거주주택 비과세로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이럴 경우에 나는 임대사업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이 아닌 무조건 거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왜? 나는 일시적 2주택으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거주주택 비과세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상황인데 이때는 어떤 걸 선택해야겠죠? 당연히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선택해야겠죠. 왜 그렇죠? 거주주택 비과세로 하면은 나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만 비과세가 되고 그런 사후관리가 또 납세자한테 제한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없는 일시적 2주택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고, 요거에 관련된 예규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페이지 191페이지에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좀 전에는 양도 당시 2주택이었고 지금 이제 3주택인 케이스입니다. 한번 볼까요? 2014년도에 A주택을 취득하자마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B주택을 취득해서 내가 들어가 삽니다. 그 상태에서 2020년도에 내가 이 B주택을 파는데 팔기 직전에 새로운 C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B주택을 팔 때 당시에는 A, B, C 이렇게 세 개의 주택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케이스하고는 다르죠. 이럴 경우에 만약 C주택이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주주택 비과세로 해가지고 이 B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거고, A주택이 없다고 하면은 B, C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일시적 2주택 그 비과세가 해가지고 중복 케이스입니다. 이럴 경우에 B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B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실무적으로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반드시 B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일시적 2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가 짬뽕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 이 B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부분 많이 착각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케이스 한번 볼까요? 저희 교재 19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된 경우고, 두 번째는 거주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한 케이스입니다. 먼저 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A주택을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B주택을 취득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 A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공사 중에 이 B주택을 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거든요. 거주주택 비과세는 거주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팔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해요. 지금 A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죠. 얘가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다 할지라도, 즉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입주권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팔려고 하는 이 거주주택이 주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A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을 거주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거주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입주권 상태겠죠. 그리고 그 입주권을 팔 때 이 입주권은 권리죠. 주택이 아니죠. 근데 거주주택 비과세는 거주주택을 팔아야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닌 권리 상태를 팔았기 때문에 요거는 비과세가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착각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적용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대부분은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게 대부분 포커스인데, 지금 거주주택 비과세는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거 외에 하나의 거주주택에 대한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많이 있는데 또 케이스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주택 비과세는 그 요건하고 또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못하면은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도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고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실익이 나한테 있다라고 판정됐을 경우에만 적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